1일차 강의는 삼성 3급 종합편의 언어논리 영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직무 적성 검사의 경우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최근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유형을 살펴본 뒤에 대표 유형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유형을 익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논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대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볼 문제는 밑줄 친 어휘와 같은 의미로 쓰인 어휘를 찾는 문제 유형입니다. 주로 다이어 또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짧은 문장을 제시하고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유형으로 단어의 의미를 모두 외워서 대비하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신문기사를 읽을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의 뜻을 한 번씩 찾아보면서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되는구나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제시된 문장을 보면 드디어 그동안 열심히 홍보한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다의 의미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를 활용한 문장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 내에서 나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정답을 찾는 방법은 이 나다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썼을 때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다를 비슷한 의미의 나타나다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 보면 홍보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와 같이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다를 효과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효과는 좋은 결과를 의미하므로 나다의 의미를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 나타난다로 구체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나머지 선택지에 적용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이번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타났다. 결론이 이루어져 나타났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가 연결됩니다. 또한 결론은 효과와 비슷하게 어떤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다가 제시된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를 확인해 보면 2번, 2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타난다. 다소 문장의 의미가 어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나다는 이름이나 소문 따위가 알려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3번, 광산 깊은 곳에서 금이 나타난다. 단어의 사용이 어색하진 않지만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 나타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나다는 금과 같은 광물 따위가 산출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 4번, 우리 학교에서는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타났다. 역시 문장이 다소 어색하면서 제시된 문장에서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다가 인물이 배출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오늘 스포츠 신문에 국가대표팀의 우승 기사가 나타났다. 역시 문장이 어색합니다. 여기에 나다는 신문, 잡지 따위의 어떤 내용이 실리다를 의미합니다. 사실 2, 3, 4, 5번의 주어만 봐도 발표, 금, 인물, 기사로 제시문의 효과와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나다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로 나머지 선택지에 사용된 나다의 의미들과 함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문장 또는 문단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는
제시된 글 전체를 읽기보다는 접속어나 지시어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여 빠르게 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책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락을 읽고 이어질 단락을 논리적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은, 먼저 제시된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여기서 한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가 중심 소재가 되면서 이에 대해 앞으로 이야기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개방화와 국내 시장 한계를 감안해 농정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소득 증대와 복지 정책 중점 추진, 유통 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으나 시대 상황과 맞는가,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가, 입체적으로 분석했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회의가 든다. 네, 여기 회의가 든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단락에서는 결국 한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글쓴이는 부정적인 회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문단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것들과 다른 방향성을 지닌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추해 보지 않더라도 가, 나, 다 문단을 사례로 살펴보면서 어느 문단이 제시된 단락 다음으로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 문단을 살펴보면 농업이 민족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시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활력 산업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자. 여기서 미래를 열어가자라는 표현은 주로 글의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앞에서 기존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앞 문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 문단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선택지에서 가 문단이 먼저 오는 것들을 지우면 1번과 2번은 답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나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향후 방향을 세울 때 이러한 유럽 선진국의 정책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러한 이라는 지시어와 유럽 선진국의 정책을 보면 유럽 선진국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앞 문단에서 언급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 문단 역시 먼저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선택지에서 나 문단이 제일 먼저 오는 3번과 4번이 답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다 문단이 제시된 단락 다음으로 오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 경제는 침체되고 있으나 농식품 소비는 활기를 띠고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농지 면적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기후나 토양 조건은 불리하지만 농식품 수출이 820억 달러에 이르는 듯 성공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유럽 경제를 통해서 이러한 유럽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나 문단이 다 문단 바로 뒤에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성공적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접속어인 한 편을 통해서 한국 농업의 정책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문단이 제시된 단락 바로 다음에 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농식품 소비가 활기를 띠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는 다 문단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유럽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나 문단이 두 번째로 와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활력 산업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가 문단이 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나, 가 순서의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볼 대표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번 문제 유형은 방금 앞에서 함께 보았던 문장 또는 문단 배열 문제 유형과 비슷합니다. 이번 유형에서도 접속어와 지시어를 통해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래서 문장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빈칸의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유추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먼저 첫 번째 빈칸의 앞 문장을 살펴보면 현대인은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비만한 사람들이 나태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식증으로 인해 사망한 패션 모델까지 있었다. 여기서 현대인들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의 문장을 살펴보면 먼저 기억의 경우 그리하여 음식이 풍부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리하여는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어로 현대인들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유전적 특성이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상 어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앞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빈칸의 기억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기억이 제일 먼저 나열된 1번과 2번은 답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니은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경향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포함된 지방이나 기름 성분은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성분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러한 사회적 경향이 빈칸 앞에 현대인들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칸 뒷 문장을 더 읽어보면 물론 과도한 지방 섭취, 특히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지만 사실 지방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라고 해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은의 지방이나 기름 성분이 이 지방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을 첫 번째 빈칸에 넣어보면 현대인들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열망 때문에 지방이나 기름 성분은 나쁜 성분으로 매도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방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빈칸은 빈칸 뒤에 문장을 보면 그러므로 인류는 이러한 축적 능력이 유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살아남았을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축적 능력은 보기에 디귿 문장에 축적하는 능력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문장을 두 번째 빈칸에 넣어보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몸 안에 축적하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었으므로 인류는 이러한 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살아남았을 것이다로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빈칸에는 디귿이 적절하므로 자연스럽게 마지막 빈칸에는 기억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빈칸 뒤에 문장을 보면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찾는 경향은 지나치게 지방을 축적하게 했고 결국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로 이 부작용과
기억에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억을 빈칸에 넣어서 확인해 보면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진화의 당연한 결과였고, 그리하여 음식이 풍부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로 역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기억의 순서인 3번이 되겠습니다.